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바 이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슬슬 쓰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시즌은 없다, 공채는 없고 앞으로 우리는 수시를 준비해야 된다, 면접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 즈음부터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자소서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소서를 쓰든 어느 면접을 가든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자소서 내용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문제 해결 경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요, 자소서가 구구절절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져요. 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기업들은 반드시 이걸 물어보고야 마는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3C와 4P라는 필살기 개념으로 잘 작성하면 자소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비포 앤 애프터로 예시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커리어에는 멋진 시작이 있겠죠? 자,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중요한 이유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역량구조도라는 이 영상에서 잘 설명을 해드렸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목표를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일단 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에서 다시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기 없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문제 인식이라는 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왜 그런 어려움을 처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뭐 제가 지금 막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막 이거는 들리는데 뭐 스펙이 없어요, 이렇다 할 경험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두려움, 그죠? 취업은 운칠기삼이라는데 어차피 운빨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아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제인식이 달라요. 저는 그게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다, 이도저도 안 하고 있는, 고민만 하고 있는 현재 상태가 문제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체인지업에 들어오면 제가 뭐부터 시켜요?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신문 스크랩해라, 운동해라, 일일 일지원해라,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의 취업의 고민을 누군가 얘기하면 그 누군가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스펙이 안 돼 있어요, 경험이 없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잘 전달을 하세요, 당신이 갈 수 있는 데는 이런 데밖에 없어요, 여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이게 문제인식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대체 어딜 향해서 가고 있냐를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인식의 차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반드시 묻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하는 사람인가라는 거를 보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게 인성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은 동일한 평가라는 겁니다. 똑같은 면접을 보는 거예요. 다만 면접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의 요소가 달라지는 것 뿐이죠. 자, 문제 해결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문제가 있고 해결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관점은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해결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회사는요, 해결에 집중되는 사람을 원해요. 자, 회사가 원하는 건요, 문제를 많이 나열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압축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결국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거기에 너무 몰빵해서 여러분의 자소서가 문제에 대한 나열로만 가는 오류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문제 규정을 잘해야 해결도 나이스하게 가겠죠. 그건 맞지만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자, 둘 다 물에 빠졌어. 문제를 건질 거야, 해결을 건질 거야. 그럼 여러분 반드시 해결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필살기 문항을 작성할 때에 모든 것은 똑같은 원리다, 3C와 4P로만 작성해라. 3C와 4P가 뭐랬죠? 3C는 배경, 4P는 해결이었어요. 3C 비중은 40%를 넘지 않고 4P를 60% 이상 써라. 이게 기본적인 원리와 기준이었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 여기 있는 재생 목록을 정주행 갖고 오세요. 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압축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고객이 진짜 겪고 있는 어려움. 자, 또 고객 얘기하면 또 할 말 많죠. 나는 학생인데 무슨 고객이야. 그거는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세요. 자, 여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고객이 존재해야 됩니다. 고객이라는 인식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상황은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난 장애물이에요. 이거는 제가 역량구조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동일하죠. 자, 여기에 필요한 건 뭐죠? 반드시 존재해야 될 거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난 지금까지 목표가 없었는데요, 지금 다시 그 일을 한다면 목표를 뭘로 잡을지를 규정하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은요, 뭘 해야 될지 조차를 모르겠는 정보의 부재 상황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이때 존재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조언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조언을 받아야 되고 그 조언자를 통해서 뭘 해결할 수 있을지가 결과물로 나온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추상적이라고 느끼실까봐 여기에 딱 맞는 사례를 뽑아갖고 왔습니다. 저희 체인지업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이런 케이스를 놓고 스터디를 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여기에 딱 맞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직무는 연구개발입니다. 자, 그럼 자소서를 한번 본격적으로 분해해볼까요? 자, 소제목입니다.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는 소통을 통해 과학 경진대에서 수상. 소제목의 원칙 뭐죠? 하우 플러스 리저트. 하우와 리저트는 잘 구성을 했지만 지금 하우가 조금 불분명해 보여요.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는 소통이 대체 뭘까요? 모두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소통을 했다는 건가? 자, 리저트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청소년 과학경진대 프로그램에 조교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지금 조교로 참여한 경험. 자, 이런 경험 거의 다 있죠? 경험 없다고 또 하도 막 저런 경험이 어딨냐 막 이런 얘기 하셔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과정부터 결과까지 전반적인 코칭을 담당했습니다. 코칭을 담당. 자, 현재 자사의 상황이죠. 이게 3C에서의 컴퍼니입니다. 시간을 두고 변화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기에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둬도 좋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통해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 제가 맡은 팀의 수상을 목표로 참여했습니다. 나름 목표가 있어요. 자, 목표가 있어야 문제 해결 능력과 연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조별 첫 미팅 후 기존 대학 수업 코칭과는 다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존 대학 수업 코칭과는 다른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뭔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 대상이었기에 대학 과정의 수준의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학 과정의 설명을 당연히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자, 요건 너무 중요한 포인트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배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어려운 점이 지금 나왔습니다. 문제 상황이죠. 실험 내용을 이해시키고 실험 설계부터 발표까지 짧은 시간 내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에는 매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 이를 위해 대회를 참여한 팀들 중 수상했던 팀들의 보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예비 실험을 도입해 실험을 진행한 것이 핵심 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과정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보면 문제에 대한 설명,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들이 지금 전체 내용의 약 60% 가까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비중이 좀 바뀌어야 되죠. 자, 지금 내가 파악을 했는데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공계분들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이에 따라 실험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자 충분한 예비 실험을 이행했습니다. 이게 내가 한 액션이죠. 또한 Q&A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잘 내는 데 소극적인 학생들도 점차 두조성 있게 실험에 참여해 줬습니다. 자, Q&A 시간, 요게 내가 한 액션이죠. 그 결과 주어진 시간 안에 실험을 완료해 50개의 전국 초등학교 팀이 참가하는 발표에서 매년 연속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게 프로덕트죠. 최종 결과물입니다. 자, 지금 보면 배경의 문제인식과 실제 문제를 해결했던 나의 액션의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연결되는 거는 실험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자 예비 실험을 이행했다. 결국 요거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4P, 즉 내가 했던 액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예비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누구에게 소통했는지, 이게 뭐야? 프로모션이었죠.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채널 혹은 도구를 사용했는지, 이게 프레스죠. 자, 요런 내용들로 자소서를 구성했다면 문제와 해결이 명확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과정에 지금 숫자를 거의 볼 수가 없죠. 자, 수치화가 안 됐다는 건 뭐예요? 내 경험이 올바로 분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C와 4P라는 테이블을 통해서 이런 유형의 모든 자소서는 한 방에 수치화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필살기 관점에서 바꾸면 요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류를 제거하는 예비 실험 도입. 자, 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액션이었어요. 자, 하우가 분명히 나왔고요. 연구 수행 과정 30% 단축. 자, 리저트 명확하죠? 아까 위에 있었던 거 경진대에서의 수상, 그리고 연구 수행 과정 30% 단축,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졌는데 뭐 둘 다 리저트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청소년 과학경진대 프로그램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여기까지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전 참여하는 팀의 절반 이상이 7일이라는 충분하지 않은 실험 시간으로 인해, 자, 이게 문제 상황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실험 시간, 구체적인 7일이라는 수치화까지 들어갔죠. 이내 실험의 80%만 완성하여, 이게 현상이죠. 자, 현상은 실험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 문제의 원인은 7일이라는 충분하지 않은 실험 시간이었어요. 참여에만 의의를 두고 대회를 마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에 건 뭐죠? 해석입니다. 이건 그냥 해석이에요. 근데 위에 보면 원래 이분이 쓰셨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 이게 배경 어디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없죠. 지금 사실은 문제를 정확하게 이 배경의 고객과 자사와 경쟁사라는 포인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 아주 분명히 핵심 포인트만 수치화로 딱딱딱 뽑아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없었어요. 실험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값을 내는 것이 향후 실험에도 중요했기에 실험 수행 100%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자, 지금 요걸 집어넣는 순간 어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 컨셉으로 문제 해결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3년간 대회 참여팀 중 수상했던 팀을 조사한 결과, 자, 누굴 조사했는지가 명확해요. 조사한 결과 예비 실험을 도입해 실험의 오류를 최대한 줄인 것이 시간 내 실험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느껴지는 건 뭐예요? 이 실험 기간이라는 걸 내가 막 늘리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성공했던 팀들을 거꾸로 분석해보니까 요게 핵심이다라 라는 것들을 도출하는 거죠. 이분의 원래 내용들을 분해했던 내용을 보면 이분이 원래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관점이 없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실험을 위한 연구조사 단계에서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 실험을 2번 더 추가하여 실험 계획을 세웠다. 자, 이게 핵심이겠죠. 4P에서의 프로덕트입니다. 이를 통해 매번 딜레이의 원인이었던 예기치 않은 오류 발견 시 처음부터 실험을 다시 해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매번 딜레이의 원인이었던 예기치 않은 오류. 자,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위에서 문제 요소를 뭘로 잡았습니까? 충분하지 않은 실험 시간으로 잡았죠?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실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오류를 제거하는 거겠죠? 문제와 해결이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미리 오류를 예비로 검증하고 본 실험을 도입하자 평균 연구 진행 대비 2일 이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평균 연구 진행 대비 2일 이상을 줄일 수 있었고 발표까지 준비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해결이 현상적으로 드러났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과 모의 면접을 통해 발표해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경진대회 참여 시 연구 설계 가이드라인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여 공유하고 교육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죠?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4P에서 어려워하는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모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결과 참여했던 팀이 최초로 수상을 하게 되었고 1년 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년 연속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성과물로 인사이트로 설명할 수 있죠. 이 경험을 통해 주어진 시간 내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키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미리 오류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접근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경험, 똑같은 자소서인데 전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앞에 있었던 내용이 좀 구구절절해. 구구절절한데 그래서 핵심이 뭔지 모르겠어. 뭘 했길래 저 과학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할 수 있었는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데 지금 아래 내용을 보면 내 문제의 상황을 잘 정리한 것만으로도 나의 해결이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뭐 별면치 않은 경험으로 생각되는 것도요 3C와 4P라는 필살기 프레임에 집어넣으면 그 원리에 적용하면 모든 내용들을 아주 쉽게 수치화된 두 가지 결과물로 작성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필살기라고 해서 다 같은 필살기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필살기는 구조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트랙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필살기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셀렉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분해해내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내는지까지를 각 단계에 맞게 앞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두시고 이번 여러분의 취업이 한 큐에 해결되는 결과를 열매로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저와 함께 여러분 한 걸음씩 전진해 봅시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아침 전화 통화처럼 wake me up. 요즘 다른 무의미한 좀 매일이다, yeah.